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과 파산이라는 조금은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빚과 재산이 얽힌 상속 문제, 그중에서도 네 가지 주요 유형을 변호사님 설명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속을 받았는데, 빚이 더 많거나 아니면 상속받을 사람 자체가 이미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법 조항들, 채무자 회생 위익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각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법적 의미는 뭔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흔한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거나 아니면 재산이란 빚 규모를 정확히 잘 모를 때 한정 승인이란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한정 승인하고 나서요? 바로 그때 이제 법원에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게 법 제307조에 근거한 건데요. 아, 307조예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상속받은 재산만으로는 상속 채권자들, 그리고 혹시 유증받은 사람들에 대한 빚을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그때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공평하게. 네, 자료에서도 보면 상속 재산이 뭐 몇백만 원 정도로 아주 크지 않아도 이 절차를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아, 법원이 나서서 공정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만약 개인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파산 선고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진행 중이던 파산 절차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 제308조가 바로 이 상황을 다루거든요. 네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후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파산 절차는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아, 그 상속재산으로요? 네, 그 상속 재산을 일종의 파산 재단으로 봐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들은 이 절차를 이어받을지 법률 용어로는 수계라고 하는데 수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해요. 수계. 복잡하네요. 파산 절차가 상속재산으로 이어진다. 그럼 반대 상황은요? 이번에 상속이 먼저 개시됐어요? 돌아가신 거죠. 근데 상속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파산 선고 후에 뒤늦게 나 상속 그냥 받을래? 단순 승인 하거나 아니면 에이 그냥 포기할래? 상속 포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건 또 뭔가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법 제385조가 이걸 다루는데요. 385조.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의외일 수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에 상속을 단순 승인하거나 심지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채무자 본인의 파산 절차에 대해서는 한정 승인을 한 걸로 간주됩니다. 네, 포기를 해도요. 네, 그게 중요해요. 포기를 했더라도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은 본인의 파산 채권자들에게 갚는 데 쓰여야 한다는 의미예요. 파산재단에 그만큼 편입시켜야 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자 보호 측면이 강한 규정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정말 너무 소액이면 파산관제인이 실무적으로 포기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상속 포기가 내 파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죠. 이건 또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인이 먼저 한정 승인을 했어요. 돌아가신 분 빚은 상속재산 안에서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상태인데 네, 한정 승인까지 마친 상태. 그런데 그 상속인 본인이 나중에 다른 이유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법제 503조 후단,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03조 후단. 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상속인의 파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이 두 종류의 재산을 동시에 관리하게 돼요. 하나는 상속인 본인의 원래 재산,
즉 고유 재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속 재산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상속 재산이죠. 아, 관제인이 두 개를 다 관리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재산 주머니를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파산 사건 안에서 사실상 별개의 재단, 즉 상속재단과 상속인 고유재산재단 두 개가 운영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각 재산은 해당하는 채권자 그룹에게만 배당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들에게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들에게만요.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관제인 역할이 정말 복잡하고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법률 지식을 넘어서서 이게 가족관계 정도 엄청 얽혀 있을 것 같아요. 재산 상속은 뭐 간단할 수도 있지만 빚이 끼어들면 정말 골치 아파지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상속 포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다음 순위 상속인한테 넘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자녀가 포기하면 부모님께 가고. 네. 부모님도 안 계시면 형제자매, 그다음은 사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그러네요. 그래도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같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전략이 있군요. 네. 그래야 빚이 더 이상 다른 가족에게 안 넘어가니까요. 근데 이것도 각 상속인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해서 결국엔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게 필수적입니다. 상속법이랑 파산법이 이렇게 얽히면 정말 경험 없이는 실수하기 쉬워요. 오늘 법제 307조, 308조, 385조, 그리고 503조 후단까지 상속과 파산이 교체하는 4가지 주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법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핵심은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지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특히 빚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속이나 부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현실화되기 전에 얼마나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재정적 현실과 법적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대비책 아닐까 싶습니다.